저번 영상에서는 치아가 빠지고 난 뒤 치조골이 스스로 흡수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어서 3, 4편에 걸쳐서 잠 좋은 치조골 흡수의 보다 세부적인 과정과 임플란트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번 2편은 3, 4편 내용에 대해 혹시 어렵게 느끼실까봐 끼워 넣은 예습 과정이기 때문에 치조골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내용 역시 생소한 치과 용어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보았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교합은 위아래 치아가 맞물려 있는 상태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물다, 깨물다의 교, 교상, 교훈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합치다, 다물다의 합. 그래서 교합은 치아를 깨물어서 합치다 이런 뜻이겠죠. 또한 어금니에서 음식을 씹는 면, 맞물리는 면을 교합면이라고 합니다. 중심교합은 교합이라는 용어에 중심이라는 위치 개념을 합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턱을 한쪽으로 돌리지 않고 모든 치아들이 안정적으로 가운데로 몰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편안하게 지그시 다물고 있는 그 상태가 중심교합입니다. 침을 한번 꿀떡 삼켜 보십시오. 침을 삼킬 때 다물고 있는 그 위치가 중심교합 위치입니다. 치과 용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단 중심교합은 치아 관점이지 턱 관절 관점의 최적의 위치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의 턱은 단순하게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음식을 갈아야 하므로 다양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중심교합에서 맞물리게 됩니다. 중심교합에서 위아래 치아가 교합되었을 때 가장 큰 충격이 발생합니다. 우리의 치아는 평생에 걸쳐 이 중심교합에서 발생하는 충격을 잘 버텨내야 합니다. 치아의 기능은 씹는 데에 있습니다. 씹는 행위에는 힘의 크기가 발생하고 힘의 방향이 생깁니다. 씹는 힘, 즉 저장력은 하악에서 상악으로 교합력을 발생시킵니다. 네, 하악에서 상악으로, 밑에서 위로 힘을 전달합니다. 그럼 우리 치아는 어떻게 위치하고 있어야 교합력 충격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기 아주 훌륭하게 나무 판자에 못을 박아놨습니다. 망치로 못 대가리를 정확히 맞추고 망치로 치는 힘의 방향이 못의 장축을 따라 팽하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못을 구부러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박아 넣었다는 거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다음 영상을 보겠습니다. 망치를 삐딱하게 내려쳐서 못을 구부러뜨렸습니다. 망치로 못 대가리를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고 빗나간 힘이 가해졌기 때문에 못이 구부러졌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말뚝 박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에 잘 맞추고 힘이 말뚝의 장축으로 전달되도록 방향을 잘 맞춰야 합니다. 네, 이 정도 원리만 아시면 우리 치아의 교합에 대해서도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망치 역학,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못의 대부분이 나무 판자에 박혀있는 상태에서는 웬만큼 비스듬하게 망치질을 해도 못이 그렇게 쉽게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막 세게 칩니다. 정리하자면 비스듬한 힘의 크기와 방향이 같은 조건에서 못이 나무 판자에 박혀있는 부분에 비해 노출된 부분이 많을수록 쉽게 구부러집니다. 제가 당연한 말을 너무 어렵게 했나요? 못이 나무 판자가 아닌 스틸로폼 같은 약한 재질에 박혀있다고 설정해 보겠습니다. 못을 단단하게 고정하지 못해서 비스듬하게 망치로 내려치면 못이 누워버립니다. 비스듬한 힘의 크기와 방향이 같은 조건에서 못에 노출된 부분이 많을수록 쉽게 누워버릴 거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렛대 작용이니 모멘트, 벡터, 토크 이런 용어들을 모르셔도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인 관찰력이라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이쯤에서 잔존 치저골의 흡수와 임플란트의 관계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이제 상악치아들은 나무 판자에 박힌 쇠못이 되고 하악을 망치로 연상을 해봅니다. 쇠못의 장축으로 망치의 힘이 전달되어야 망치질의 충격이 쇠못의 장축에 따라 전달되고 쇠못이 구부러지지 않고 잘 박혀집니다. 치아 장축 또는 임플란트 장축에 폐행되는 방향으로 배압력이 전달되어야 유해한 힘으로 작용하지 않고 충격이 치아 장축, 임플란트 장축에 따라 전달되고 응력이 치저골에 골고루 분산이 됩니다. 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3급 지렛대 원리로 팔꿈치가 받침점이 되고 R통으로 불리우는 상완 이두금이 흰점으로 작용합니다. 양쪽 팔꿈치 폭보다 좁은 손잡이 부위를 들어 올리려면 내측 상방으로 힘이 들어갈 겁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또한 경험으로 뭘 들어 올릴 때는 내측, 즉 안쪽으로 들어 올려야 힘을 잘 쓸 수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우리 턱의 구조는 상악은 두개골에 붙어 있지만 하악은 저작근에 의해 두개골에 매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측 턱 관절과 치아, 이 세 군데가 상악과 하악이 직접 맞닿게 되는 부위들이고 근육에 의한 힘이 하악에서 상악으로 전달되는 부위들입니다. 씹는 행위, 즉 저작 활동은 양측 턱 관절을 회전축으로 하는 회전 운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는 턱 관절을 받침점으로 하는 3급 지렛대 운동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삼각형 모양에 가까운 하악을 들어 올리려면 입을 다무는 패구 운동, 회전 원둘레의 방향으로 들어 올리는 동시에 안쪽으로 안고 끌어 올리는 게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전상방 그리고 내측 상방으로 벡터가 형성되어져야 합니다. 저작근은 측두근, 교근, 내측 익돌근 이 세 근육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들의 힘의 합은 측면에서는 하악을 전상방으로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전면에서는 하악을 내측 상방으로 들어 올립니다. 교합력에 순응하고 교합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씹는 힘을 많이 받는 어금니는 저작근 수축 방향에 맞춰져서 위치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교합력에 순응되도록 치아의 배열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너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지겨워하실 수 있어서 교합력을 많이 받는 어금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옆으로 봤을 때 하악 어금니들은 앞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 어금니로 갈수록 교두가 높습니다. 교합면에서 가장 튀어나온 부분을 연결하면 오목한 곡선 모양이 됩니다. 상악 어금니들은 뒤로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갈수록 교두가 올라가 있습니다. 교합면에서 가장 튀어나온 부분을 연결하면 볼록한 곡선 모양이 됩니다. 옆모습에서 그려진 이 곡선을 스피만곡이라 부릅니다. 앞뒤 모습에서는 하악 어금니들은 혀 쪽으로 경사되어 있습니다. 교합면에서 하악 어금니의 가장 튀어나온 부분을 연결하면 오목한 곡선이 됩니다. 반면 상악 어금니들은 볼 쪽으로 경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한 곡선은 볼록한 모양이 됩니다. 앞뒤 모습에서 그려진 이 곡선을 윌슨 만곡이라 부릅니다. 치아 배열의 규칙에 따라서 스피 만곡, 윌슨 만곡이라는 기준이 생겼고 임플란트 치료나 보철 치료, 틀니 치료에서 장기적인 좋은 예후를 고려한다면 이 기준을 재현해 주어야 합니다. 복잡하고 심오한 치과 전문 지식으로 보일 수 있지만 쉽게 생각해 보면 결국 망치질을 잘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치아의 기능은 물고 뜯고 씹는 데 있습니다. 물고 뜯고 씹는 저작 활동에는 힘과 방향이 생기고 벡터가 생기고 역학관계가 형성됩니다. 생체 역학은 여러 조직들이 서로 의존하고 상호 견제를 합니다. 턱뼈는 주위 근육들이 작용하는 힘에 저항해서 최적의 형태로 적응했습니다. 치아의 위치와 방향은 혀, 볼 근육, 저작근 힘에 순응해서 배열되어집니다. 치아의 기능을 거의 완전하게 대체하는 임플란트입니다만 생체 역학의 유기적인 조화로움에서 벗어난다면 생리적 내성이 약해지고 그럼 여러가지 문제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가장 흔한 임플란트 기능 후 발생하는 문제들의 기여 요인입니다. 그래서 잔존 최저골 흡수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식립한 임플란트는 역학적인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를 치저골 3, 4편에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치저골 3, 4편의 내용을 혹시 어려워하실 수 있어서 사전 예습 개념으로 만든 이번 영상입니다. 예습하는 차원에서 보충 자료로 만든 영상인데 보충을 너무 많이 해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의 내용들은 다양한 치과 치료 여행에도 적용이 됩니다. 교합이 안 맞아서 이래 된 거다. 이가 안 맞아서 아픈 거다. 또는 이가 안 맞아서 시린 거다. 진료실에서는 이렇게 미흡하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었고 이런 미흡한 설명으로 과연 환자분들이 납득을 하고 수긍을 하셨을지 늘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의 한 줄 요약입니다. 대세는 저작근 근육 수축력의 방향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